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5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저는 1945년 10월에 태어났으니까 해방동입니다. 해방동이가 올해 광복 77주년을 맞고 동시에 건국 7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마치 저희 생일인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8월 15일이 다가오면은 그 며칠 전부터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8월 15일 문재인이가 또 무슨 거짓말 선동을 해가지고 저희 속을 뒤집어 놓을지, 또 그 연설문을 프린트 해가지고 밑줄 치면서 반박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해가지고 8월 15일을 기분 좋게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속이 편해졌습니다. 안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를 한 보람입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느끼는 정권 교체의 보람인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오늘 김원웅 같은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틀을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이 뭐였느냐, 독립운동이 뭘 하자고 한 거냐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전체주의 만들려고 한 독립운동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을 세운 자들이 독립운동 했다고 사기치는데 그 독립운동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 만들기 위한 것은 일제보다 더한 억압체제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냐는 거죠. 독립운동이라고 했을 때 국가의 독립도 있지만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과 자주성을 지켜주는 게 진짜 독립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의미 깊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걸 계속 국가 정책이나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전시회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홍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연설하고 박수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정책화해야 합니다. 홍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1945년 8월 15일에 끝난 게 아니다. 그 이후에 공산당과 맞서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자유국가를 건국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꾸고 확대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독립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세계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제는 세계 전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국가끼리 연대를 해야 한다. 그 연대의 틀 속에 바로 한일 관계가 있다. 한국과 일본도 이 자유연대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일 관계 설명이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우방국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 연설에서 적과 동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전체주의이므로 적이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방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점도 누가 해설을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요 대목이죠. 요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제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김일성 세력, 너희들은 독립운동을 위장한 계급투쟁을 한 자들이다 하는 규정을 한 거죠.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독립운동은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게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독립정신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일제와 싸운 거에 딱 머물러 있던 독립운동의 성격을 아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요거죠 바로. 이제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항상 나오는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지도층이 오늘 연설을 듣고 좀 안도하고 우리도 여기에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런 지원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도약과 혁신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약은 성장을 말하는 거죠. 도약을 하려면, 성장을 하려면 혁신이 따라와야 한다. 그 혁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원칙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물론 100% 만족스러운 연설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건국 기념일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역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엔의 도움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바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다. 자유통일을 해야 우리의 독립운동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하는 요 대목 하나가 빠진 것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때의 8.15와 비교하면은 그야말로 체정이 10년 체정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쾌감을 만끽할 수 있는 8.15였습니다. 감사합니다.